유제품과 소화, 나에게 맞는 선택 찾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유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혼란스러운 유제품 정보들. 우유는 안 된다는데 버터는 괜찮다고 하더라? 치즈는 먹어도 되나요? 요거트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유제품에 대한 상반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혼란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유제품을 잘 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제품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유제품을 먹었을 때 소화불편, 복부 팽만, 설사 등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왜 그런지 이해하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제품이 불편한 이유. 첫 번째, 유당. 유당, 즉 락토스는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유당은 락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분해해야 소화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인은 나이가 들면서 락타제 효소가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동아시아인의 70에서 90%가 락타제 효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락타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당이 소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장내 세균이 이를 발효시키면서 가스, 복통, 설사,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유당불내증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유당 함량이 낮은 유제품을 선택하거나 락타제 효소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당이 거의 없는 버터나 기버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제품이 불편한 이유. 두 번째, 카제인 단백질.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보다 천천히 소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제인은 위산과 만나면 젤 형태로 응고되면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소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카제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화 불편이나 염증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당불내증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A1 베타카제인과 A2 베타카제인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아직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A2 우유를 더 잘 소화한다고 보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유제품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누구에게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유입니다. 우유는 유당과 카제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당과 카제인을 모두 잘 소화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선택할 때는 저지방보다는 전지방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세요. 둘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카제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일부 분해됩니다.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경미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생성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가 카제인 함량이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치즈입니다. 치즈는 카제인이 농축되어 있지만 유당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유당불내증은 있지만 카제인은 괜찮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숙성 치즈일수록 유당이 더 적습니다. 넷째, 버터입니다. 버터는 지방이 주성분이고 유당과 단백질은 극소량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유당 불내증과 카제인 민감성이 모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째, 기버터입니다. 기버터는 버터를 가열해 유당과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한 제품입니다. 순수 유지방만 남아있어 유제품 성분에 매우 민감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발연점이 높아 고온 조리에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선택 시 주의사항.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섭취하는 유청 단백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어 운동 후 근육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운동 후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재 음영을 꼭 확인하세요. 당분이나 곡물가루가 과도하게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운동 없이 고당분 쉐이크로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유제품을 제한해볼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유제품을 제한해보고 증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화 불편이 지속될 때입니다. 복통, 가스, 설사, 변비 등이 계속된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둘째, 피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제품과 여드름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합니다. 셋째, 만성 염증 상태일 때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염증 관리가 필요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거, 재도입 방법입니다. 24주간 완전히 끊어보고 증상이 개선되는지 관찰합니다. 그 후 하나씩 다시 도입하면서 어떤 유제품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당 근래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거트 수량, 버터, 기버터를 선택하세요. 카제인에 민감하다면 버터와 기버터가 좋습니다. 유충 단백질은 가능합니다. 둘 다 괜찮다면 모든 유제품을 적당량 즐기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24주 제거 후 재도입하며 관찰하세요. 유제품의 영양학적 가치. 유제품이 맞는 사람에게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 근육 유지와 성장을 위한 단백질, 칼슘 흡수와 면역 기능을 돕는 비타민 D, 신경계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B7B, 그리고 발효 유제품의 경우 장 건강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제공합니다. 만약 유제품을 제한한다면 이러한 영양소를 다른 식품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게 맞는 것을 먹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입니다.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끊을 필요도 무조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건강한 선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